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벨입니다. 자, 이제 완연한 가을 10월인데요. 10월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말이 살쪄요? 뭐 식욕이 막 당겨? 독서를 하고 싶다. 독서지. 사랑도 살찌고요. 사실 공클 식구 정도 되시면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10월은 바로 국제 유방암 인식의 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유방암 바로 알기 달. 이 정도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좀 심각한 조사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은 1분에 2명씩 유방암 환자가 발생한다. 더 충격적인 거. 국내 성인 여성 3명 중 2명. 3명 중 2명이 자가검진을 해본 적이 없거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우리 하윤 씨 같은 경우도 속하죠. 3명 중 2명이죠. 근데 저희 오늘 주제가 예. 이 유방암과 관련된 거라고 해서 네. 급하게 오기 전에 뭐 옷 갈아입을 때, 샤워할 네. 때 네. 자가 검진을 해봤어요. 근데 되게 어색하고 네. 잘 모르겠더라고, 방법조차를. 근데 제 느낌상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네. 건강하고요. 네. 진단 났어요, 진단. 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금방 좀 그 앞에 그 서설 동안 얼마나 우리 걱정했다고 우리 친구들이 혹시 어디 와보태 아프나 이래가지고 아니 놀랐네. 다행이죠 뭐. 네. 강 박사님은 우리 시원한 박사 강 박사님. 네. 그 사모님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도 잘 챙기고 있고. 오늘 강 박사님도 좀 한번 원치도 않을 거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 박사님 오늘 시간 좀 내셔가지고 네. 한번 잘 공부를 좀 해보시기 네. 바랍니다. 오늘 뭐 네. 잘하시나 오늘 싶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 게스트 2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전설 속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죠. 현철과 벌떼들 출신 아줌마는 살았대 가수 차성현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는 살아있다의 차성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가 어디 어때서 기죽지 않아요. 아직도 나는 청춘입니다. 아줌마는 살아있답니다. 현철과 벌떼들의 그 벌떼들. 네. 엄청난 제가 벌떼. 저는요 현철과 벌떼들을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그 유년시를 때 봤어요. 네. 80년대니까. 그때가 어디냐면 그 사무실이 진시장에 있었죠. 네, 2, 그- 3층에. 오. 상가방 위에. 그렇죠. 네. 제가 거기를 미술학원 간다고 이렇게 육교를 지나가면 어떤 아저씨가 하얀 옷, 양복을 입고 빨간 구두를 신고 지나가요. 그분이 현철이었어요. 그 뒤에 같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 이야, 어머니한테 저분 누구냐? 현철이라. 야, 귀여워요. 맞죠. 반갑습니다. 요즘 아줌마는 살아있다로 네. 예, 활동하고 계시고. 네. 근데 이런 말 뜬금없습니다만 자가검진은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자가검진은 하지 않으되 예.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어요. 오. 그래서 자가검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6개월마다.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네, 괜찮아요. 괜찮을까? 네, 아직. 아유, 건강해요. 마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지난주보다 이제 자기 자리 돌아갔습니다. 시중률 때문에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 클리닉 공식 허당 주최 한성호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남성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2, 3분에 1명 유방암 환자들, 여성 유방암 환자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꼴로 꼭 남성 유방암 환자가 있다. 그러니까 남자도 절대 유방암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 오늘 방송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자가검진 해야 되겠네. 해야죠. 강 박사님 해보셔야 되겠네요. 왠지 좀 걱정됩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재밌게 이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나 유방암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유방 건강을 챙겨드릴 명의 모셨습니다. 마더즈외과 김상훈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30대) 이상 정기적으로 유방 자가 검진을 하는 여성이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그 유방외과 전문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암 중에 유방암만이 우리가 자가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병이에요. 아, 유일하게. 네. 예. 위암이나 폐암 같은 거 우리가 만져서 의사 아닌 분이 진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암을 만져가지고 그 검진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현재까지는 들은 적이 없고요. 줄 알았네. 어떻게 폐암도 그렇고 한 적이 없죠. 예. 네, 여성분들의 유방암은 꼼꼼히 자가 검진을 잘 하시면 적어도 암이 아주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병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가 검진은 네. 꼭 네.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는 네.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유방암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성을 위협하는 질환인데 이렇게 자가검진을 통해서 검진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건 축복받은 예, 질환 중 하나일 텐데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글쎄, 이제 저도 자가 검진을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죠.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자가 검진이 좀 귀찮지 않겠습니까? 또 이 암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네네.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는 안 걸리겠지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네. 자가 검진을 이렇게 실천을 해본다고 해봤는데 네. 사실 이게 감각적으로 엄청 예민하지 않으면 이걸 알아챌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윤 씨가 정말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가검진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그렇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뭐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 꼼꼼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검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자가검진. 자가 검진 먼저 시기상으로 네. 생리가 있으신 분들은 생리가 끝난 뒤 약 일주일 상간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생리가 없으신 분들은 한 달 중에 하루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 방법은 검사하려는 쪽 가슴의 반대 손으로 네. 자가 검진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 손을 한쪽을 올리고 검사하는 쪽 반대편으로 네. 이제 유도해서 네. 원을 그리면서 손가락의 끝부분 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 네. 원을 그리면서 꼼꼼히 이렇게 만져보시는 게 가만 좋겠고요. 빨리 해보세요. 네. 손가락에 뭐 묻히고 합니까? 비누나 비누 같은 윤활제를 묻혀서 하시면 훨씬 만지기가 좋습니다. 잘 보시라고요. 이렇게 잘 원을 그리면서 꼼꼼히 해가지고 겨드랑이까지 다 만져보셔야 돼요. 겨드랑이까지 갑니까? 네, 예, 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시고 먼저 자기 가슴이 대칭인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아, 제일 네, 먼저 네. 샤워하실 때 네, 보시면 샤워하실 되잖아요. 때 옷을 네. 벗으신 상태에서 네. 내 가슴이 정말 대칭적으로 양쪽이 크기가 비슷한지 음흠. 물론 한쪽 유방이 원래부터 네. 크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대칭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법대로 네. 꼼꼼히 마사지를 해봤을 만져보시면 때 됩니다. 어떨면 이상한 거죠? 손끝에서 네. 혹이 이제 몽글몽글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개 이제 암이 아닌 경우에는 메추리알 같이 만져지는 것들이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만져질 수가 있고요. 네. 그건 그냥 상관없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역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셔야 되겠고 네네. 만지다 보면 단단한 것이 뭔가 좀 딱딱하면서 네. 또 잘 만져보면 좀 울퉁불퉁하게 느껴지는 예, 예. 그런 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혹일 경우에는 암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그렇군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전에 안 만져지던 것이 만져질 때 중요하죠. 이게 아주 네. 중요한 근데 저도 이제 할 때 검사 병원에서 옛날에는 우리도 했으니까 하는데 네. 검사해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사도. 어, 이게 예. 치밀 유방의 젊은 사람들은 네. 이렇게 진찰해봐도 여기가 아파요 해서 오잖아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치밀 유방은 조직이 조금 단단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촉진을 통해서는 잘 모른다. 예. 한국 여성의 그 유방의 특징이 네. 이제 치밀 유방인데 네. 치밀 유방은 뭔가 하면 유방이 이제 지방과 유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의 그 유방은 지방보다는 유선 조직이 많습니다. 유선 조직은 만지면 단단한 느낌입니다. 네. 그게 나이가 젊을수록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지방은 굉장히 적고 유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부 만져지면 단단하고 네. 울퉁불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그게 전부 혹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예. 그 정기 검진을 받고 나면요, 네. 꼭 2번씩 네. 이렇게 검진을 다시 재검진을 하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유선 때문에 예, 그런 네, 것 같더라고요. 이 치밀 유방의 하나의 문제점은 네. 정기 검진에서 하는 유방 촬영술, 즉 이제 기계에서 압박을 해서 찍는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네. 이 검사로 때로는 유선 조직과 혹과 이 구별을 잘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얗게만 보이기 때문에 잘 판별이 안 되고 그래서 재검이 나옵니다. 재검은 이제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연 씨 잘 들었어요? 하는 네. 방법이 맞았어요? 저는 방법은 맞았던 것 같은데요. 그 여성분들은 사실 생리 전후로 좀 멍울이 좀 아픈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가슴 부분이 멍울이 좀 아픈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네. 이후로는 아픈 느낌이 들어도 아니겠지. 이런 이런 심리가 먼저 작용을 해요. 그것 때문에 병원 가기는 좀 못하니까 또. 그렇죠. 몇 번을 문의를 드리러 네. 갔는데 네. 아무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흔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생리 예민하셨나 보다. 예. 아니, 그 예민한 분도 계시잖아요. 네. 있거든요. 제일 이제 여성분들이 병원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프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네. 예,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지만 통증 이 자체는 유방암의 주된 증상은 아닙니다. 네. 예, 말씀하셨듯이 젊은 여성에서 네. 생리가 있기 전에 통증이 있고 생리가 끝나면 저절로 사그라드는 일반적인 유방 통증이 있고요. 네. 또 폐경기가 가까워진 여성분들께서 호르몬이 불균형 때문에 통증이 있다 없다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멍울이 좀 만져지면서 가슴에 작은 무릎들이 생기면서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경우도 흔합니다. 네. 그래서 통증은 유방암의 주된 증상은 아니지만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 네. 혹이 있었고 그 혹이 암이더라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슴 통증이 유방암의 그 절대 이유는 아니다. 저도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면 가슴이 아파요. 그때 그전에 잘 문근혜 씨. 갔는지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가 검진도 제때 안 하는 우리 여성들이 병원에 방문도 잘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그러네요. 예. 네. 네, 통증 말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 이유가 실제로 뭐가 만져져서입니다. 네. 만져져서 오시게 되는데 이제 초음파를 보거나 이제 유방 촬영술을 해서 이 만져지는 혹이 모양이 매끈하고 경계가 이쁘게 생긴 것, 동그랗게 생겼다든지 타원형으로 생겼다든지 이런 혹은 대부분 암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내부가 지저분하고 또 뭔가 점점 자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여성들은 50대가 지나고 나면 네. 이제 폐경이 오잖아요. 예, 예. 그럼 폐경이 옴으로 해서 호르몬제를 복용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유방암이나 암에 이렇게 전가율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그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호르몬제하고는 어떤 야, 연관이 오늘 공부 많이 하고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폐경이 오신 분들 네. 폐경기 증후군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호르몬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했을 때 네. 유방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장기간은 약 5년 정도입니다. 5년 정도. 그래서 내가 폐경기에 많이 힘들어서 호르몬제를 복용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단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장기간 5년, 7년씩 복용하게 되면 유방암의 위험도가 약 2배 정도 높아집니다. 근데 담당 저희 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해로운 것보다는 득이 많으니까 예. 그래도 복용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그러면 5년 이상은 5년 이상이 되었을 때 네.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호르몬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골다공증 감소라든지 또 심혈관계 질환 감소 또 폐경기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그런 이득보다는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참고로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드시지 마세요? 5년만 5년만 드시고 드시지 마요? 네. 그러면 5년 정도, 5년 이하로 네. 이제 네. 하시면 이제 예. 몸이 점점 적응이 되어져서 예, 예. 이제 폐경기 증상도 자연적으로 완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폐경증후군이 오래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호르몬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고 예. 호르몬 유사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 유방암의 그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 호르몬제 유사 물질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하시는 주치생들하고 네. 상의하시면 잘 선택해서 네. 위험하지 않은 호르몬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또 이런 얘기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한성호 박사님께서 이제 호르몬 유사 물질들 여성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네. 콩이나 석류 먹어도 되냐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콩이나 석류에 있는 그런 호르몬 유사 물질을 피토에스트로겐이라 합니다. 네. 근데 연구에 의하면 이런 물질들은 그다지 유방암을 높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합의된 의견으로서는 네. 그런 것은 드시면서 폐경기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근데 또 알겠습니다. 한간에는 네. 저희들이 알고 네. 있는 우유가 네. 아주 완전 식품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우유가 네. 암에는 아주 해롭다고 지금 특히 우유가 암에 해롭다. 네네. 어, 그리고 어디서 또 그러던가요? 특히 아니요 지금 한간에 한간에? 책자에도 네. 예. 그리고 특히 유방암은 더 해롭다고 네, 말씀을 우유-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우유- 그래서 우유 끊었어요. 요즘. 아니 우유도 소에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또 안 좋다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 원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예. 간절한 표정으로 지금 계십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우유에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칼슘도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최근 20세기 이후에 암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네. 그 늘은 것이 유제품을 많이 사용한 것과 궤적을 같이 한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유에 뭐가 들었느냐 보니까 이제 우유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습니다. 네. 이 지방산이 몸속에 호르몬을 더 많이 증가시키지 않느냐 그런 의견. 네. 또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암소에 특별히 호르몬 주사를 낳게 되거든요. 네. 호르몬 주사라든지 또 사료에 들어가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소의 그런 우유를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유가 몸에 좋은 건 사실인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다는 거겠지. 과다하면. 예. 과다한 양이 문제라. 네, 그래요. 예. 뭐 예. 우유 먹고 지금 아침에 우유 먹고 보던 애들이 우유를 입에서 뚝 뗄 수가 있으니까. 저도 우유를 어릴 때는 우유에 밥을 말아 먹었어요. 네? 와,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도 위에 밥을 말아 밥을 먹습니다. 말아 먹고 김치 안 얹어가지고 먹었는데. 김치까지 얹었어요? 그래서 키가 크셨군요. 예, 좋은 식품인데 지금 혹시 이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유 안 드시는 건 조금 아쉬운. 네, 유제품이 아직 많잖아요. 더 많은 치즈부터 해서 연구가 애들.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몇 개 나온 논문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게 하는 일반화한다는 건 것은 안 된다? 위험한 일이다 생각이 들고. 과민하게 생각하지 또 않아도 그러고 돼요. 여성 예. 호르몬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먹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예. 일단 이제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초음파 촬영으로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적은 사람들은 드셔도 네.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좀 맞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정리 좀 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요새 목욕탕 가면은 새신사들이 아, 한 예, 번씩 예. 발견해가지고 네. 환자들이 네. 목욕 관리하시는 빨리 분. 병원 예, 가시라. 예. 그래서 왔다는 분이 계신데 예. 그건 많은 흔한 일입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새신사 또는 경락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가슴에 혹을 만져줘서 가봐라 하더라 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역시 자가검진의 하나의 다른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신사분들이 아무래도 몸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 만져져서 이제 병원을 가기를 이제 추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이 교육을 따로 또 받는가 봐요.
아, 네. 혹시나. 유방암 진단에 대한 그것도 오히려 좀- 그런 분들은 그걸 받으시는 게 맞겠네요. 어쩌면 의사보다 더 정확할지도 네, 몰라요. 아니 그 남편들이 교육에 예. 그 신혼부부 교육에 그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을 거라는 오, 생각. 괜찮은 그러니까요. 예. 어쩌면 가장 네. 교육에서 찾아 될 일이가 그걸 교육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교육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경험으로 하시죠. 본능으로 다 그걸 교육받기엔 너무 젊죠. 밤이 또 짧기도 하겠고. 예. 차소연 씨도 그 매일 6개월마다 검진 받으신다 했죠? 네, 그건 어떤 왜- 검진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궁암 검사. 아니 그 가슴 네, 유방암 검사에. 유방암 검사는 어떤 네, 초음파 종류? 검사로 하는 거죠. 예. 네, 초음파로. 초음파하고 또 그냥. 하나 하지 않으세요? 방사선 촬영. 방사선 촬영하고 아니요, 방사선 촬영은 하지 않고. 아파서 안 해요. 네, 아파서 너무 아파요. 네. 네, 너무 아파서.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장님 여성분들 병원 가면은 사실 그 갑상선 저기 그 방사선 촬영하는 게 아프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하고 나면 또 초음파를 또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한 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두 개를 다 하느냐. 힘든데 너희도 해봐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예, 유방 초음파 검사하고 예. 유방 촬영술은 상호 보완적으로 네. 작용을 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가슴이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밀 유방이라서 유방 촬영술에서 엑스레이에서 병변이 잘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에서 이 작은 혹들을 발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미세 석회라에서 초음파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고 유방 촬영술에서만 이제 암의 특징으로 나오는 병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검사를 상호 보완적으로 하셔야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힘든가 보죠, 한 교수님?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검사를 좀 더 중요한 검사들은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는 물론 두 가지 검사가 꼭 해야 되지만 네네. 유방 초음파로 그러니까 사진 촬영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초음파를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든지 좀 더 연세가 있는 네. 분들은 유방 촬영이 훨씬 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다든지 비중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국가 암 검진으로 권고안이 지난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제 권고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40세에서 69세까지는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 엑스레이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70세가 넘어지면 네. 사실 그 발병률도 오히려 더 낮고 큰 의미가 없고요. 네. 40세 이하의 30대 분들은 유방 촬영술이 그다지 큰 효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네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는 유방 검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유방암의 치명적인 비밀 여러분 몰랐을 겁니다. 자, 공개합니다. 한국 여성이 덧자가 좀 빨갛게 빡 들어가 있는데 더 위험하다. 왜 한국 여성이 더 위험한 겁니까? 네, 한국 여성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방암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구, 유럽, 미국보다 훨씬 우리나라의 유방암 증가 속도가 빠르고요. 네. 또 두 번째는 특히 젊은 여성들, 30대 여성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 약 4%에 불과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이 약 15%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치밀 유방 그런 뭐 네. 조직에 의한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치밀 유방 이 자체도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치밀하지 않은 유방에 비해서 약 4-5배 정도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 한국 여성의 유방이 치밀 유방이다 보니까 네. 더 유방암의 그런 발생에 더 취약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 여성들 중에 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평생 3.3%가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엄청 많이 높은데요.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불투명하니까 네. 제가 딱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즘 한국 여성들이 네. 삼겹살을 많이 먹어요. 네? 삼겹살. 삼겹살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긴 하겠습니다. 삼겹살 그다음에 드시고 또 술도 많이 드세요. 술 먹고 또 그 담배도 많이 피워요. 담배도 피우고 그 아기를 안 낳아요. 애기도 안 낳고 예. 운동을 안 해요. 운동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장박사님, 네. 혹시 그 삼겹살 말고 목살들도 괜찮나요? 목살 꼭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삼겹살뿐만 아니라 많이 먹고 예전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음주와 흡연도 많아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현대적으로 이런 병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아니,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안 한다는 게 어쩌면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 예, 호르몬에 예.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예. 요즘 여성들이 많은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이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모유를 안 먹어요. 그것도 네. 그렇죠. 모유도 안 모유도 안 별로 먹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답변들이고요. 별로 이렇게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네요. 아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맞아요, 박사님. 예, 결혼을 하고 출산, 임신을 하려면 30세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30세 이후에 첫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지난 것 오히려 같은데. 유방암 발병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까딱까딱한 거. 이야기하는 거 까딱까딱해. 까딱했지 않았나? 아니죠. 이제 30대 전에 출산을 하려면 이미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 한국 나이로는 28 아니에요. 한국 나이로는 아니 서양 나이로. 만 나이로는 그러니까. 27이지만 그래 희망이 네. 있어요.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 변동하기가 힘든 이런 조건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네. 유방암 발병 빈도를 다른 것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식습관이라든지 네. 이제 고지방 고단백을 먹는 식습관을 줄이셔야 되겠고 음주 흡연 안 하셔야 되겠고 네. 또 피임약 네.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복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제 그나마 유방암 발병을 네. 줄이는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지금 모든 이야기의 이게 결론은 뭐냐면 모여지는 점은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에요. 에스트로겐. 네네. 그러니까 지방을 많이 드시거나 뭐 운동을 안 하면 지방이 좀 쌓이니까 네. 지방 세포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네네. 에스트로겐이. 그것이 발암물질이에요. 그러잖아도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니에요. 네. 여성들이 네. 이제 여성한테 좋은 음식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석류 이러면 방금 우리 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에스트로겐이 많으니까 많은 섭취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예,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고 네. 석류나 콩에서 네. 이제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식물에서 유래된 여성 호르몬 피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피토에스트로겐은 유방암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네.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 전 세계 그 포털 사이트 검색에 1위가 됐던 분 한 분 계시죠? 안젤리나 안젤리나 졸리. 졸리요. 네. 유방암이 걸리기 전에 그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더니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해서 아예 수술을 했었죠. 네. 맞아요. 그 얘기 좀 근데 네. 사실 그거는 우리의 상식으로나 정서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네, 이 경우는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BRCA1, 2 유전자라 해서 네. 이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까지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유방암 발병이 흔한 나라 여성 8명 중에 1명이 걸립니다. 이런 나라에서 그 공포심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방적 절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유전성 유방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는 그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연구 중인데요. 아무래도 예방적 절제보다는 조기 발견을 더 하기 네.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 그 검진을 받았는데요. 그 물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그거를 그냥 둬도 되나요? 아니면 수술을 네, 해야 되는? 물혹은 그냥 둬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단순 물혹은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물혹이를 하더라도 벽이 두껍거나 또 모양이 복잡하게 생겼거나 네. 군집으로 많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일부에서는 조직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혹은 예를 들어 여성 10명 중에 몇 분 정도 있으십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데요. 다른데, 예. 네, 특히 물혹이 잘 생기는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입니다. 이때 호르몬 영향이 왕성하고 네. 그것에 의해서 유관이 팽창하면서 작은 물혹들이 굉장히 다발성으로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연령
진행돼서 네. 작은 무럭이면서 모양이 이쁘고 둥근 형태인 경우에는 네. 그냥 관찰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놔두면 없어집니까? 놔두면 폐경이 되시고 네. 호르몬 영양이 줄어들면 네. 점점 없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 자궁의 근종하고 똑같은 형태인 것 같은데. 아, 무식하십니다. 네, 아니, 진짜 이런 걸 안 보셨어요. 차수연 씨는 뭐 의학 공부를 하시다가 벌떼들을 만나셨나요? 아니, 벌떼를 헤어진 이후에 의학 공부를 하셨는지. 네, 폐기되면 작아진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예, 아니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예. 이렇게 오늘 방송인 만큼 예. 네 조금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간호부나 많이 출신이. 배워가셔야 돼요. 대단합니다. 지금 한정 교수님 보세요. 지금 놀라시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요새 의사들 조심해야 돼요. 환자들 더 많이 한다니까요. 아, 이제 환자분들 똑똑하는 건 네. 좋습니다. 의사분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네. 예. 나도 자궁 근종이 팽되면 좀 작아진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 공부하면서 배웠거든요. 아, 네. 근데 간호사님, 네. 양성 종양 이거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김 원장님 네. 혹시 이거 아까 무록 이야기 했잖아요. 유방의 무록. 근데 무록 말고 이제 지금 혹이 있잖아요. 그죠? 물 안 들은 거. 아, 그냥- 섬유 선종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양성혹. 것들은 예. 이런 것들 놔도 됩니까? 양성종양도 양성종양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양성종양 중에서 정식성이 심한 경우, 모양이 못생기면서 정식성이 심한 경우에는 4배에서 8배 가량 유방암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네.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거하면서 조직 검사만 하지 말고 제거를 아예 하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예. 조직 검사 겸 이제 제거를 하는 목적은 이제 이 병변이 암이 될 수 있는 어떤 위험들을 알아보자는 것과 네. 이제 병변을 전부 다 제거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암이 또 있지 않나 그것을 알아보는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혹의 경우에도 이제 유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교수 선생님들이 이 분류를 했더라고요. 지켜보는 정도를. 그래서 이제 분류와 단계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기적으로 본다든지 떼야 된다든지 있으니까 그건 아마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네. 다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요즘에 그 맘모톰인가 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그건지 정확한 워낙에 맘모톰이 네. 많이 네. 이루어지다 보니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화 됐는데 맘모톰은 바늘을 넣어서 이 혹을 정확하게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진공 협인 장치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많은 조직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혹에 대해서 네. 이 혹을 제거하는 치료적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시술입니다. 젊은 분들이 여성들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우리 흉터가 안 여성들한테는. 남고 하니까. 아주 좋은 좀 아파요, 근데. 그죠? 아파요? 할 때 좀 아파요. 뭐 안 아프게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이죠. 예. 그것도 많이 비쌀 게 걱정인데. 예, 그 무록도 무록이지만 저희가 이제 유방 촬영을 하게 되면 석회와 또는 유방 석회 예.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검진을 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방 촬영을 했더니 석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석회가 암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서 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석회 대부분은 양성 석회로 암이 되지 않는 석회입니다. 네. 이런 석회에 대해서는 굳이 힘들게 조직 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간혹 미세 석회라 해서 이 점처럼 하얀 점이 여러 개가 뿌려진 그것도 군집화된 미세 석회가 있습니다. 네. 이런 미세 석회들은 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 네. 석회가 뭔데요? 석회가 네. 석회가 뭔데요? 석회를 알아야지. 되는 우리가 그냥 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개 클리닉 얼마 하시는데. 아니, 저는 알죠. 석회가 된다는 건 돌처럼 굳어간다는 건데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아, 네. 저희가 아는 얘기가 시청자 하나 입장에서 지금 아, 네. 네, 제 방송. 유방 석회가 뭔가요? 유방 촬영을 해보면 네. 하얀 점처럼 찍힌 그런 병변들이 있는데 예. 이것은 칼슘이 침착된 건데요. 네. 생기는 원인은 뭐 암이 아닌 경우에서는 외상이나 염증을 있었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이제 석회가 생깁니다. 암인 경우에는 이 암세포가 워낙에 빨리 자라기 때문에 먼저 빨리 자란 암세포가 죽어서 시체로 남아서 찌꺼기가 이 석회로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좀 네. 점점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삐쭉삐쭉한 것도 안 좋죠. 예, 모양이 이렇게 어쨌든 석회든 혹이든 네. 삐쭉하거나 삐져 나가는 것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예. 사람도 그렇죠. 예. 사람도 좀 둥글둥글 살아야 돼. 뾰족하면, 제가 네. 안 좋습니다. 예. 저희 보고 이야기하세요. 꼬모 제가 강박사님 보고 뭐 알아서 하시고. 자, 계속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오늘 공개 크리니벨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유방암이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만 예후 수술 후 경과도 좋은 편입니까? 예, 유방암은 무조건적으로 착한 암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 아하, 그렇지만 수술과 항암 치료, 여러 가지 표적 치료, 호르몬 치료 여러 가지 도움으로 네. 많이 우리가 치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노력의 결과로 네. 이제 유방암 전체적인 치료 성적은 90%가 완치가 되어집니다. 네. 네. 그것도 병기별로 봤을 때는 연기나 연기일 경우에는 99%, 1기일 경우에 95%, 네. 2기일 경우에는 92%. 그렇지만 3기 이상 넘어가면 떨어집니다. 네네. 7, 80%. 4기가 됐을 때는 20% 이하의 치료 성적을 보입니다. 조기 검진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유방 자꾸 누가 본인이 해보시고 병원 누가 가보시면 착한 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네. 어쨌든 이거 이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예,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유방암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아까 자가 검진도 있지만 네. 검사 자체가 물론 이제 촬영은 좀 아프지만 네. 검사 자체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검사가 힘든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기 네. 검진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번 네, 네.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윤 씨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니 긴장했어요. 오늘 왜 너무 건강해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니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나는 설마 안 걸리겠지. 아니겠지가, 나는, 네. 내가 뭐 유방암에 걸릴 일이 없을 거야라고 너무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는 근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많이 걸린대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사실 암이라 그러면은 일단 원장님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다른 부위도 아니고 이 가슴이라고 하는 건 여성성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그 어떤 것인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암이 발견되면 가장 첫 번째 치료는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성성의 상징을 전부 다 제거하기는 힘들고요. 네. 또 이제 요즘 워낙에 조기 유방암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네. 유방을 전절제하기보다는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방암이 한 곳에 국소화되어 있고 크기가 작고 그 부분만 도려냄으로써 다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 절제만으로도 전절제와 마찬가지의 치료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게 안 되는 경우, 유방암이 2군데 이상이거나, 네. 사이즈가 커지거나, 또 주변에 침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부분 절제만으로는 완전 제거가 힘든 경우입니다. 네. 재발률도 높아지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전절제를 해야 되고요. 네. 이런 경우가 약 40%가 됩니다. 그러면 전절제를 하시면은 근데 그게 없이 사시는 네.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방을 전절제하고 네. 즉시 재건하는 재건 수술이 발달하게 됐죠. 네. 다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드리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방암은 수술하면 암이 번진다. 일 1년에 한두 분 정도 네. 유방암이 진단되었는데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요법으로 어떻게 낫게 하겠다. 네네. 좋은 음식이나 뭐 생활 습관으로 낫게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된 분들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이고 연기 유방암이라도 5년 안에 50%가 침륜암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1기 이상 되는 암은 무조건 진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그건 놔둬서 뭐 다른 어떤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건데 괜히 어떤 대체 요법을 찾다가는 이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사실은 30년 전에만 해도 조기대로 다 제거했어요, 그죠? 다 제거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데 하면서 그래도 작아지니까
즉시 재건하는 사람들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성형술하고 즉시 재건술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예, 성형외과에서 이제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확대 성형과 이 재건 수술은 엄연히 다릅니다. 네. 유방암으로 유방을 재건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그 유방을 제거함으로써 상실감, 그런 우울증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또 유방이 크신 분들 한쪽을 제거하면 체형이 기울어집니다. 네. 이런 신체 균형도 맞춰야 되고, 이런 면에서 유방 재건 수술은 어떤 미용적인 것보다는 보다 치료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수술입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보험 같은 게 됩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유방 재건 수술이 보험이 안 되어서 네. 환자분들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방 재건 수술이 치료적 의미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네. 이제 올해부터 보험이 돼서 네, 정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네.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치료 목적이니까 당연히 그건 보험이 된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또 유방암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에 감안한다면 그죠. 재건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재건술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자기 몸에서 뱃살이나 등에 있는 근육 지방살을 이식을 해서 하는 자가 조직 재건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장 심플하게 다른 곳에 흉터를 내지 않고 이제 보형물을 넣어서 하는 보형물 재건 방법입니다. 네. 둘 다 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이 자가 조직은 모양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네. 이 보형물은 유방 하수가 없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가슴이 처지지 않아서 대칭성을 보형물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네, 지금 만약에 수술하시고 재건 성형, 그러니까 유방을 다시 만들지 않은 분들도 이게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보여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수술하시고 난 뒤에도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배우들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가급적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 조금 더 당당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그 공개 클리닉 웰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문화나 의식 같은 것들도 그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우리의 의식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예. 모델들 같은 경우는 한쪽 유방이 이제 절제된 상태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그럼요. 예, 하거든요. 외국 모델도 괜히 있고. 가리지만. 예. 이 외형 시상주의. 예. 특히 우리 이야기했지만 목욕탕에 가셔야 되니까 이 유방이 하나 없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아, 그럴 수가 그랬었는데 있겠네요. 그것 또한 네. 뭐 자기 스스로 네. 극복하신다 그러면 조금씩은 의식이 바뀌겠죠. 네. 물론 그런 면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의 유방암이 많습니다. 네. 이 나이가 30대 젊은 여성이 유방암이 생겼을 때 유방이 전절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방 재건술은 큰 도움이 되는 수술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꼭 하셔야 되겠죠. 네. 네. 유방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자가 검진 말고 초기에 예방하거나 이렇게 좀 잡아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예, 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네. 다른 질환처럼 이게 예방 주사를 맞아서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 예방하는 것은 뻔한 얘기지만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네. 뭐 유방암이 발생되는 이유 중에 이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 네. 이제 결혼이라든지 임신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셔서 임신 출산을 하셔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식습관 개선. 네. 돼지고기, 네. 아까 돼지고기를 덜 드셔야 되는 거,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셔서 비만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네, 네. 술과 담배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유방암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는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근데 예. 이게 안 된다면 네. 사실 저 들으면서 저도 안 돼요. 뭐 고기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등등등이 네. 힘든데 아니, 과하게, 만약에 과하게 그게 하지. 안 된다면 네. 하다못해 정기적인 검진을 꼭 그러니까. 받는 그거라도 그게 실천하는 포인트였어요. 것이 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돼지고기 수입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렇게 많이 돼지고기를. 키우면서도 수입도 많이 하네요. 네, 그죠? 수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암도 마찬가지고 전립선도 마찬가지, 유방암 다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부비만 네. 이게 다 그 선진국암의 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저녁에 오늘- 소주에 삼겹살 약속되신 건 아니세요? 아, 근데 오늘 돼지고기가 포커스는 돼지고기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동기에 가야 되는데 동기에. 돼지고기가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 얼마나 맛있고 좋습니까? 그럼요. 예,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네. 이 유방암 치료 받으신 분들이 네. 고기를 드신다면 드셔야 될 부분은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고기를 드신다면 네.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오늘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단백질, 특히 육류를 드실 때는 조심해서 적당한 양을 드시고 드시는 후에는 좀 운동을 좀 하시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드시는 얘기 나오니까 이런 얘기는 이게 몸에 좋은 것 그러면 어떻게 잘 드시냐, 이걸 잘 먹어야 금상첨화가 되는 방법을 우리 한성호 교수가 푸드 처방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성호 교수의 푸드 처방전, 오늘 어떤 처방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혹시 궁금합니다. 짐작 가는 거? 돼지고기. 비슷해. 아니고요. 우리 차성현 씨 혹시나 뭐일 것 같아요? 혹시나. 글쎄요. 글쎄다, 진짜. 우유 콩 종류? 나오면 콩 종류다. 네. 콩 종류다. 우리 하연 씨 오늘 침묵 지키고 있는 하연 씨. 우유. 우유 정도가 될 것 같다. 자, 오늘 이 그 푸드 처방전은 예. 오늘 웨이터 복장을 하고 계신 예. 한성호 교수가 직접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이겁니다. 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참 생소하실 건데요. 네네. 이게 렌틸 콩이라고 하는 거예요. 렌틸 콩. 예. 최근에 이게 렌틸 콩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미국의 그 건강을 주로 다루는 헬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잡지에서 20세기 5대 슈퍼푸드를 발표했어요. 그게 1번이 요구르트, 2번이 나초, 네. 나또, 나또. 네, 나또. 네. 그다음에 맥주 드실 때 맨날 드시거든요. 올리브유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김치 들어갔습니다. 김치에 하나 더 렌틸콩. 예, 슈퍼푸드 5대 슈퍼푸드입니다. 자, 이게 렌틸콩 콩인데 특이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되죠. 되게 작고. 자, 깐 거예요? 아닙니다. 이 원래 렌틸콩이 이렇습니다. 렌틸콩을 예. 자세히 보시면 예. 이게 렌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다들 보셨어요, 우리 이거? 보면- 보셨어요? 아, 보시죠. 본적 없어요. 보세요. 예. 이거 보시라니까? 이게 특이하게 놀랍게도 생겼어요. 렌즈 아시죠? 안경의 렌즈. 아, 예. 또는 그러네. 우리 수정체. 단원 모양으로 이렇게. 맞죠? 예, 예. 자, 타원형으로. 우리가 수정체를 말하는 이 렌즈가 이 렌틸콩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렌즈콩이라고도 합니다. 예. 예. 그럼 이게 콩 모양이 땅콩은 이렇게 두세 개 들어 있잖아요. 예, 예. 강낭콩은 쭉 길게 있고 예. 얘는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까물한 집안 봤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고. 근데 렌틸콩이 땅속에서 나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위로 올라와서 나오는 거 맞는데 한 50cm 정도 자란답니다. 그까지는 아는데 제가 이게 모양 까기 전은 모르겠는데 일단 렌틸콩의 특징이 뭐냐면 이 렌틸콩은 콩 종류는 맞습니다만 단백질이 대부분인 그리고 식이섬유가 우리가 뭐 바나나나 뭐 이렇게 고구마의 식이섬유 많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식이섬유 10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오. 그래서 렌틸콩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다이어트 식품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강 박사님이 생으로 드시는데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먹어. 되는 거예요? 아, 드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실 뿐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잘 안 씹히는데 너무 잘 씹어서 렌틸콩의 좋은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가 많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네. 오늘 또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 유방암이지 않습니까? 네네. 유방하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문제가 되는데 이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네. 여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렌틸콩. 네. 그리고 아이소플라보네나 항산화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성에도 굉장히 좋다. 그런데 문제, 금방 우리 강 박사님처럼 저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이 렌틸콩이 너무 많이 드셨을 때는 이 배에 가스를 많이 만들 수 있답니다.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밥에 섞어 먹는 나가네, 정도, 콩 나가네. 그러니까 밥에 일반 10분의 1 정도나 뭐 한 20% 정도만 섞어서 이렇게 밥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좋은데 또 하나가 이 콩은 약간 껍질도 드시는 게 좋아서 1시간 정도 불려서 불린 상태에서 밥을 해 먹으면 좋습니다. 아. 자,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여러분의 유방 건강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그 원장님 그 푸드 처방전 잘 보셨죠? 네. 혹시 렌틸콩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오. 근데 처음 못 들어보셨어요? 배우셨네요. 오, 그러네요. 원래 의사들은 예. 이 음식을 잘 몰라요. 한 박사님, 한 교수님 한번 의사. 또 전공이 다르잖아요. 아, 네. 그거 다 드셨는데 괜찮으세요, 지금? 제가 가스 아까, 좀 차신. 예. 예.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버릴 때 입술에서 안 드셨어요? 스튜디오를 사람 마음 감사드립니다. 배가 좀 부글부글 저도 버릴 데 없어서 그냥 다 마저 드시라고 드렸어요. 맞아주시더라고요. 인분을 같이 드셨어요? 아유, 빨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도 이 방송 보시면서 유방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닥터 처방전은 어떻게 내주셨을까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닥터 처방전 확인하겠습니다. 긍정의 힘, 걱정만 말고 정기 검진을. 아하. 유방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 긍정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잘 치료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내 병이 완치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완치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유방암이 없으신 분들 네. 조기 검진, 조기 진단, 조기 치료만큼 암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암 치료의 황금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명의 김상호 원장님은 그 인상부터 긍정의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밝은 인상에. 김상호 네. 원장님 병원 가면은 네. 노래 교실도 하고 막 그래요. 100명, 200명씩 모여 노래 교실도 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와주시죠. 섭외 바로 여기서 찾으세요. 바로. 그리고 노래 한 곡 하시면서 강의도 하셔도 돼요. 사실 이 정도면은 워낙 이게 유방암에 그 조예가 있으셔가지고. 요즘도 하시죠? 그거?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긍정의 사고를 가지는 것이 어떤 질병이든 치유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또 생산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마더즈웰과 김상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초기 증상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정말 주기적으로 미리미리 검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유방암 환우 여러분들도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돼지고기를 한 번 구워 드셨으면 한 번은 쪄 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예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또 원장님 뵙고 이렇게 좀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신청자 여러분들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오늘 옷 색깔을 이렇게 핑크로 입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유방암을 표현하는 그 유방암 알기 운동의 캠페인은 바로 핑크 리본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굉장히 이제 핑크 리본을 단 행사가 많을 건데요. 그게 바로 유방암 알기 그리고 유방암 환자를 사랑하는 운동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핑크 리본 기억하십시오. 네, 공개 클리닉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약간은 싸늘한 가을 날씨에 잘 즐기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웰리스 건강식품에서 종합 건강검진권을 드립니다.